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로그인 기능을 같이 구현을 해봤고요. 로그인 기능을 구현할 때 필요했던 개념이 세션, 리퀘스트,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이 이름이 이렇게 이제 지어진 이유는 리퀘스트는 말 그대로 요청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리퀘스트는 요청이라는 의미고 세션은 연결이라는 의미고요. 하나의 연결이라는 의미고 어플리케이션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응용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그죠?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이 저장소가 언제까지 유효한지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리퀘스트 저장소는 이름 그대로 하나의 요청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만 유효한 저장소고요. 세션은 하나의 연결이 시작되고 끊길 때까지 유효한 저장소고요. 어플리케이션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종료될 때까지 유효한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HTTP는 기본이 뭐예요? 하나의 요청과 하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세션이라는 개념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연결이라는 거 자체가 HTTP가 뭔가 연결의 시작과 끝을 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하나의 요청과 하나의 응답으로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세션이란 건 우리가 직접 연결의 시작과 끝을 정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게끔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저장소는 그 HTTP의 기본이 요청과 응답이니까 리퀘스트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세션 같은 경우는 로그인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로그인을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을 할 때 이 사람이 로그아웃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연결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세션이라는 좀 더 주기가 긴 저장소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세션이라는 저장소는 연결 단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HTTP에서 연결 단위는 뭘로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브라우저가 이제 서로 다른 연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서로 다른 클라이언트가 달라지면 연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바뀌면 그 세션 저장소가 유효한 그 범위가 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지난 시간 코드를 잠깐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로그인 페이지를 먼저 만들었죠. 그래서 HTML의 홈 태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브라우저에 입력한 값을 서버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화면을 보면서 할게요. 방금 요 만든 login.jsp 띄우려면 우리가 이 서블릿에서 이 로그인이라고 명령어를 쳐야 포워딩을 해주죠. JSP로. 자, 그래서 여기 저는 여기 아티클 6으로 한 이유는 제가 컨트롤러를 날짜별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겹쳐서 URL이 이거랑 이거랑 겹치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넘버링으로 구별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데이로 구별 안 하고 한 소스 코드로 계속 진행 중이시면 여기 안 바꾸셔도 됩니다. 자, 아티클 6으로 바꿔서 이제 아티클 6으로 전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이라고 치면 요걸 얘가 분석을 해서 여기 타가지고 포워딩을 해주죠. 우리가 만든 이 login.jsp 이 파일로 넘어가 줄 겁니다. 이렇게 넘어왔죠. 이 파일이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서 홍길동 멤버 A라는 아이디와 1234라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면, 자, 이 서브밋 버튼이죠. 이거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이 폼에 정의된 액션, 이 목적지까지 얘네들로 쿼리 스트링 만들어서 붙여서 보내준다고 했죠.
자, 그럼 어쨌든 목적지가 이 아티클 6으로 바꿨으니까 전 아티클 6이 되겠죠. 아티클 6으로 적으면 어디로 간다? 이 서블릿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씩 또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때 두 로그인이라는 이름으로 요청을 보냈으니까 자, 여기서 요게 실행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그리고 두 개 입력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DB 접근해서 성공 여부를 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어제 막판에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지나갔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제 리다이렉트. 그래서 페이지를 우리는 그 웹이라는 게 결국 어떤 페이지를 보다가 다른 페이지로의 전환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로그인 페이지를 보고 있다가 특정 버튼이나 뭘 누르면 리스트 페이지로 바뀌면서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웹은 페이지의 이동으로 우리가 기능을 전이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페이지를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포워딩이고 하나가 리다이렉트다. 자, 포워딩은 말 그대로 이거 그림으로 잠깐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청이 들어와요. 이렇게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이 이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버튼이나 뭔가를 누르면 우리 서버로 요청이 들어와요. 이렇게 글쓰기면 글쓰기 요청, 회원가입이면 회원가입 요청, 그죠? 요청 1, 요청 2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요청을 고객이 우리 서버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서버는 이 요청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서블릿 요청이라고 하면 이렇게 URL에 서블릿 호출 URL을 넣어서 서블릿 호출이라고 하면 이 요청 1에 대한 서블릿 하나 만들어주고, 그죠? 요청 2에 대한 서블릿 하나 만들어주고, 그죠? 요청의 개수만큼 서블릿을 만들어줘요. 서블릿 객체를. 그리고 이제 이 서블릿 객체들은 두 get이라는 메소드를 수행을 하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잔뜩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두 get 메소드죠. 이거.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얘네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얘한테도 뭐가 주어져요? 리퀘스트라는 저장소가 주어지고, 얘한테도 리퀘스트라는 저장소가 주어지고, 각자 저장소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블릿이 할 일 다 하고 나면 이 REQ, 이 저장소는 폐기가 됩니다. 얘도 자기가 할 일 다 하면 이게 폐기가 돼요. 저장소가 따로 가는 거죠. 정처리도 따로 가는 거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이제 JSP를 쓰죠. JSP 1이 있고 여기 JSP가 2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출력을 이제 우리가 보통 JSP로 하면은 얘가 처리하던 거를 여기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REQ 이 서블릿 1에서 처리하던 걸 다른 서블릿으로 전이할 때, 위임할 때, 얘가 작업하던 내용을 그대로 얘가 받아서 해야 될 때, 이거를 이제 포워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작업한 내용을 이렇게 저장해서 이걸 그대로 넘겨주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요청 3 같은 경우. 자, 요청 3 같은 경우도 좀 좁네요. 요청 3을 처리하는 서블릿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얘도 이제 REQ 이렇게 저장소를 따로 부여받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청마다. 자, 그래서 글쓰기 요청, 회원가입 요청. 자, 이게 로그인 요청이라고 가정합시다. 요청 3이. 로그인. 로그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그럼 로그인 처리를 할 거예요. 이 서블릿 3번이. 그죠? 그러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뭐 여기 저장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로그인을 하고 나서 성공하면 어디로 가라? 리스트로 가라 라는 얘기가 있었죠. 요청 1이 이걸 리스트라고 가정합시다. 리스트 요청이고, 이 요청을 처리하면 이 REQ에다가 게시물 목록을 담아서 넘겨줘서 여기서 뿌려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서블릿 3에서 로그인에 대한 처리를 했으면, 요청 처리를 했으면, 만약에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얘가? 목적지가? 일로 가야 되잖아요, 일로. 여기가 이제 list.jsp라고 가정할게요. 리스트 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이 서블릿 3에서, 서블릿 1에서는 이 REQ에다가 게시물 목록을 담아서 보내줬죠. 포워딩을 해줬죠. 그래서 출력이 가능해요. 근데 서블릿 3에서는 그냥 포워딩을 해버리면, 이 리퀘스트에다가 게시물 목록 찾아서 안 넣어주고 그냥 포워딩을 해버리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그죠? 이걸 꺼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포워딩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넣어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거. 그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성공을 했을 때 리다이렉트 말고 포워딩으로 하게 되면, 포워딩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보내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거 리스트로 가죠? 요게 이거 따라서 이걸 바꿀게요. 실행을 해볼게요. 좀 눈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로그인을 성공을 시켜볼 거거든요. 자, 여기서 멤버 A 1, 2, 3, 4 하면 홍길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자, 홍길동으로 로그인은 됐는데 이제 목록이 안 나오죠. 그렇죠? 왜냐면 이 리스트 JSP에서는 articles라는 게시물 목록을 받아서 거기서 꺼내서 써야 되는데 이거를 안 넘겨줬어요. 코딩할 때 안 넘겨줬죠. 보통 우리가 여기 리퀘스트에다가 set attribute 해서 여기다 articles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여기 array 리스트를 담아줘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이 리스트에서 하던 것처럼 DB 접근해서 게시물 목록 가져와서 추가를 해서 보내줘야겠죠. 포딩을.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이. DB 접근해서 가져온 다음에 여기 리퀘스트 저장소에 담아서 포워딩 보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2줄짜리 코드를 추가해야 여기서 얘처럼 게시물 목록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야 로그인은 성공한 이후에도 출력이 가능하겠죠. 여기 있으니까. 자, 해볼게요. 자, 어제 했던 내용인데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자, 스타트 됐고요. 자, 여기서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들어갈게요. 자, 똑같이 멤버 A로 1, 2, 3, 4 로그인을 하면 이번에는 목록이 나오죠. 이 목록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가지고 넣어줬기 때문에 얘가 출력이 가능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하는 서블릿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도 달라요. 그죠? 그래서 얘가 처리할 때 역시 필요하다면 동일한 데이터를 찾아서 넣어줘야만 출력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였다? 이게 큰 문제라고
라고 지금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요 기능과 요 기능이 같은 기능이다. 같은 기능, 같은 코드다. 두 줄짜리라서 다행이지 이게 좀 긴 코드면은 좀 더 부담스럽겠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메서드로 만들어서 얘랑 같이 쓰던지,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내용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서블릿 3을 이용해서 처리를 다 했어요. 로그인 성공했어요. 로그인 처리를 했다. 처리하고 나서 포워딩을 하는 게 이거잖아요. JSP로 포워딩 하는 게. 여기다가 데이터를 담아가지고 보내주는 거. 자,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결국 이 서블릿 1이라는 게 리스트 요청이잖아요. 그럼 얘가 할 일 다 하고 뭘 하면 돼요? 요청 1을 다시 보내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살 테니까 이 서블릿 3에서는 굳이 이 데이터를 찾을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이 서블릿이 JSP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포워딩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요청을 새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요청을. 그래서 재요청이라고 하거든요. JSP로 포워딩 하는 게 아니라 서블릿을 요청을 다시 태워서 처음부터 프로세스를 다시 태우는 거죠. 그래서 서블릿 1, 요청 1을 다시 태우면 이 프로세스가 그대로 진행해서 목록이 열리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 이런 재요청 방식을 리다이렉트라고 해요. 그리고 리다이렉트는 리스폰스에 send redirect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건 이런 의미죠. 저 재요청할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 요청할래? 그래서 이거 요청할 주소를 적는 거죠. 그래서 article 6 서블릿한테 리스트 요청을 할 거예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자기 자신한테 요청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 프로세스가 타게 될 겁니다.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잘 나오는지. 소스코드 수정이 일어나면 항상 서버를 껐다가 켜주시고요. 다시 로그인 창으로 돌아와서, 자, 분명히, 자, 요거 지울게요. 요거. 아이고, 지우고 했어야 되겠네. 자, 요거 지우고, 아까 게시물 목록 찾는 코드 지우고, 포워딩도 지우고, 자, 리다이렉트로 껐다가 올릴게요. 자, 그러면 분명히 리퀘스트에다가 이거 게시물 목록 안 넣어줬거든요. 근데 이제 로그인을 하면 목록이 잘 나오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서블릿 3이 처리를 한 다음에 직접 JSP로 보낸 게 아니라 이 요청일을 다시, 얘가 고객이 요청한 게 아니라 서블릿이 직접 이 요청일을 요청해서 이걸 다시 태운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잘 나왔죠? 일단 결과가 잘 나왔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림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이제 재요청을 하는 건 좋은데, 근데 이 서블릿 3에서 로그인 처리를 하잖아요. 여기 서블릿 3,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로그인 처리를 하죠. 자, 그래서 로그인을 성공을 했으면 해당 로그인 유저의 정보를 저장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그인 유저를 여기에다가 보내서 여기에서 로그인 이름을 띄워야 되잖아요. 홍길동을. 그렇죠? 홍길동을 띄워야 되는데 얘가 여기에다가 홍길동이라는 로그인 유저의 정보를 넣어서 보내줘야만 띄울 수 있겠죠.
다시 서블릿 3에서 로그인 처리를 해서 로그인 유저의 정보를 얻었어요. 이거죠, 이거. 타겟을 얻었어요. 여기에 로그인한 사람의 이름도 있고 뭐 회원 정보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얻은 이유는 이 목록 페이지에서 이름 띄워주려고, 홍길동님 안녕하세요 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로그인 처리해서 나온 회원 정보를 여기다가 넘겨야 출력이 가능하잖아요. 동일한 이유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포워딩 안 하고 재요청을 했기 때문에 얘가 찾은 회원 정보는 여기에다 저장을 해도 이 JSP에는 이게 넘어가죠.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기존에 우리가 리퀘스트에다가 셋 어트리뷰트에서 로그인 유저의 정보를 넣었을 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찾은 유저 정보를 이 이름으로 리퀘스트 저장소에 저장해서 그 JSP를 넘기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를 넘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저장소를 같이 넘기려면 포워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뭐 했다? 포워딩 안 하고 리다이렉트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저장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죠? 어차피 여기를 타서 이 프로세스를 타서 이게 넘어갈 테니까 여기에 저장된 거는 사용을 못 하겠죠. 여기서. 자, 그래서 한번 또 테스트 해볼게요. 정말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시 수정된 거 재시작하고 다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1, 2, 3, 4. 자, 옆에 홍길동이 안 나오죠. 글쓰기 옆에. 자, 그래서 못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홍길동이라는 그 회원 정보가 이 요청1로 재요청되면서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넣어놨으니까. 됐죠? 자, 그래서 여기다 저장하면 안 되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세션 같은 경우는 모든 서블릿이 공유하는 저장소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세션이라는 저장소가 있어요. 자, 그럼 얘가 로그인 처리해서 얻은 회원 정보를 리퀘스트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세션에다 저장을 하면 얘도 여기를 바라볼 수 있고 얘도 여기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저장해 놓은 거를 얘가 꺼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JSP도 결국 나중에는 서블릿으로 변환돼서 실행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도 서블릿이니까 얘도 이거 바라볼 수 있어요. 아, 무슨 말이다? 이 서블릿이 저장해 놓은 걸 이 JSP가 꺼내서 쓸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디에 저장하면? 세션에다 저장하면. 리퀘스트는 안 돼요. 리퀘스트는 각 서블릿한테 개인적으로 발급이 되는 거고 서블릿이 할 일 다 끝나면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블릿 3이 여기에다 잘 저장을 해도 재요청하면서 자기 일을 끝내는 순간 이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얘가 일할 때 여기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세션 저장소는 얘가 사라지든 얘가 만들어지든 그냥 쭉 존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고객이 다른 고객으로 바뀔 때까지. 고객이 이렇게 다른 고객으로 바뀌면 얘한테만의 또 세션 저장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세션 저장소는 이 고객 거, 이 세션 저장소는 이 고객 거. 대충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세션에다 저장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이렇게 세션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이 타겟을, 그럼 얘가 여기서 꺼냈습니다 말이죠. 로그인한 회원 정보를. 얘가 여기다 저장해 놓은 거를 얘가 여기서 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이렇게 저장을 했죠. 세션에다가 set attribute로 이 이름으로. 그럼 아까 요 로그 그 register.jsp 여기서 이렇게 꺼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우리가 세션에서 꺼낼 수 있는 거니까 세션 스코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세션에 밖에 저장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게 로그인 유저가. 그럼 이걸 생략해도 돼요. 이거 기억나시죠? 내가 리퀘스트 저장소에서 꺼내고 싶으면 리퀘스트 스코프, 세션 저장소에서 꺼내고 싶으면 세션 스코프, 어플리케이션 저장소에서 꺼내고 싶으면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하나에만 들어있으면 애매할 게 없기 때문에 스코프를 없애도 알아서 있는 거 찾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어제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로그인을 하면 목록도 잘 나오면서 여기 옆에 이름도 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요, 그럼 로그아웃도 해야죠, 우리가. 로그아웃이라는 건 결국 이제 하나의 연결이 뭘 의미하냐면 한 회원이 우리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우리 프로그램의 기능을 계속 사용을 하다가 떠날 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이게 이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우리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는 기간이죠, 그죠? 자,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로그인을 한 시점에서 로그아웃 하는 시점이 하나의 연결, 하나의 세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누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코드로 짜서 이 사람이 연결 종료를 요청할 때 우리가 끊어주면 됩니다. 그 전까지 계속 이 사람에 대한 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제 나 그만하겠어 라고 하는 순간 끊어주면 돼요.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어떻게 표현한다? 연결 시도를 로그인으로 표현하고요, 연결이 끊는 것을 로그아웃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그래서 로그아웃 기능을 먼저 구현할게요. 왜냐면 제일 쉽거든요. 자, 그럼 로그아웃을 하고 싶은데 보통 여러분들이 뭔가 만들 때 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다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네이버를 좀 참고할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보면은 제 정보 이렇게 나오다가 로그아웃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누르는 순간 끊기죠. 이제 로그아웃이 연결을 끊겠다라는 의사표현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딱 버튼 같은 걸로 제공을 하네요. 자, 그래서 로그인을 끊고 로그아웃 하겠다라는 의미로 우리도 만들어 줄게요. 어디에? 아까 이름 옆에 만들어졌었죠, 네이버도. 저희도 이 이름 옆에다가 로그아웃을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럼 이 출력되는 이름 옆에 로그아웃이라고 적히겠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로그아웃이라고 적히죠. 근데 뭔가 누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죠, 이거. 그래서 누를 수 있는 상태인 링크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글쓰기처럼 바꿀 거예요. 글쓰기 누르면 뭔가 기능이 바뀌잖아요. 똑같이 로그아웃도 링크로 만들어서 누르는 순간 로그아웃을,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제할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 로그아웃을 링크로 만들어야겠죠. 자, 여기 글쓰기랑 똑같이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A 태그로 감싸주시고, 끝나면 A 태그 뒤에 이렇게 닫아주시고. 됐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줄이 그어져 있죠.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누르면 로그아웃 되는 게 아니라 게시물 등록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거 그대로 복사했으니까. 글쓰기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꾸려면은 이 href 여기를 바꾸면 된다 그랬죠?
자, 이게 너무 기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삭제를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서버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렇게 삭제해 줄게요. 여기도 HTTP부터 여기는 삭제해 주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삭제한 다음에 요 href 여기 부분 있죠. 이제 이 부분이 href 우리가 링크를 누르는 순간 이 부분이 바뀌는 거거든요. 주소창이. 그래서 이거를 로그아웃 기능으로 바꾸면 돼요. URL. 자, 그럼 로그아웃 기능이 이제 자, 여기서 보시면 로그인의 기능을 우리가 이 세션에 이렇게 이 세션에다가 로그인 처리를 해서 로그인을 한 사람의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는 걸로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로그인을 했다라는 걸로 알고 있고, 만약에 없으면 로그인을 안 했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거를 지워주면 그게 로그아웃입니다.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역시 기능을 하나 또 정의를 해야겠죠. 자, 여기에다가 do 로그아웃이라고 만들어보겠습니다. do 로그아웃이라는 이름으로 이 기능을 실행시킬 거고요. 이때 해야 되는 건 뭐다? 세션에 있는 로그인 유저 정보를 탑재한 게 로그아웃 기능이 되겠죠. 자, 그럼 세션 불러와야겠죠? 리퀘스트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get session. 자, 그럼 뭐가 나온다? HTTP 세션이 나옵니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인 유저 정보를 없애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세션을 그냥 비워버리면 되거든요. 세션을 비우는 메서드가 있어요. 되게 편하게. session.invalidate라고 하면 이 저장소 더 이상 안 쓰고 파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에 저장된 거 다 날아가겠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얘가 로그인 처리를 해서 세션에다가 이걸 넣어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로그아웃을 하면 삭제가 됩니다. 이제 이 정보가. 그러면은 이 리스트 입장에서는 더 이상 꺼낼 게 없잖아요. 로그인 안 한 거라고 인식을 하겠죠. 자,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고요. 이제 로그아웃을 눌러볼게요. 적용이 안 됐네요, 지금. 여기 아직 안 바꿨죠? 자, 여기서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이제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이 서블릿으로 이렇게 두 로가 여기를 타야죠. 그러면 여기서 JSP가 아니라 아티클 6으로 서블릿을 태우고 그 뒤에 실행하고 싶은 액션은 do logout 이렇게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하고 로그아웃을 누르면 자, 로그아웃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네요.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로그아웃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른 사이트를 역시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이제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바로 메인 페이지로 오는 거죠. 자, 그래서 로그아웃 했을 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로그인하는 위치가 일단 리스트가 지금 약간 메인 페이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기로 돌아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션 파기한 다음에 뭘 해야 된다? 화면으로 가야 되는데 화면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포워딩과 리다이렉트. 뭐 써야 될까요, 이거? 딱 뭐 써야 되는지 딱 보이면은 잘 이해하고 계신 거죠. 리스트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 리스트로. 리스트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뿌려줄 때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보다 아티클 쓰잖아요. 그죠? 게시물 목록. 그럼 포워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게시물 목록 파일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찾아서 넘겨줘야 됨을 의미하고요. 그러려면은 이걸 또 해야 된다는 거죠. DB 접속해가지고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저장하고. 근데 이거 하기 싫으니까 나온 게 뭐예요? 그래서 리다이렉트잖아요. 그죠? 얘는 진짜 자기 할 일 다 했어요. 리스트를 뿌려주는 애는 전문적인 애가 하나 있잖아요. 얘로 다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땐 리다이렉트 하는 게 좋겠네요. send 리다이렉트. 그래서 요거 똑같이 이거 하시면 되죠. 이거 해주면 되는데 어디까지는 생략 가능하다? 요건 생략 가능하다. 여기도 얘는 생략 가능하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실행해서 로그아웃 했을 때 이제 리스트 페이지로 넘어가는지 보면 되겠죠. 자, 로그인 페이지부터 다시 1, 2, 3, 4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했을 때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사라졌죠. 삭제가 된 거야 이제. 그럼 우리 이제 이거를 로그아웃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해봤는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로그아웃을 했는데 아직 여전히 로그아웃이 떠있죠. 그러니까 이 기능은 언제만 활성화돼야 된다? 로그인하고 있는 상태만. 그죠?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게 뭘로 나와야 좀 바람직합니까? 로그인 페이지로 가는 걸로 나와야 좀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요거를 요 리스트 페이지에서 처리를 하고 싶은데 이 로그아웃이 지금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요만큼의 페이지, 그러니까 요만큼의 출력은 사실 로그인을 했을 때 출력이 돼야 되는 거고, 로그인을 안 했을 때는 이 로그인이라는, 자, 저희 로그인이라는 거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A 태그로 만들겠습니다.
href는 일단 샵은 그냥 아무런 이동도 하지 않겠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고 페이지를 볼게요. 로그인도 버튼이 생겼죠. 보통 이거 두 개는 같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얘면 얘가 나와야 되고 얘가 아니면 얘가 나와야 되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if문을 쓰는 거죠. if문을 써서 로그인을 나오게 할지 로그아웃을 나오게 할지 요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이 두 개가 다 나오면 안 되고 얘가 나오거나 얘가 나오거나 태길이에요. 그죠? 태길 구조는 if else잖아요. 그럼 이 JST에서 자바 코드를 쓰려면 억셀을 이용하거나 우리가 배웠던 JSTL을 이용하게 되는데 if문 정도는 JSTL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죠. 그래서 if else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choose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when test 여기에다가 첫 번째 조건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else는 otherwise라는 걸로 대체 가능하죠. 자바 코드로 치면 이게 if, 이게 else. 이거는 조건이 맞을 때 실행될 코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개의 경우가 있어요.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올바르게 로그인 처리를 했다면 뭐가 있다? 이 내용이 있겠죠. 로그인드 유저. 근데 안 하면 로그인 처리를 그러니까 로그인을 안 하면 이 로그인드 유저라는 게 널일 겁니다. 그래서 널이면은 로그인을 안 했다는 얘기니까 로그인 하라고 이렇게 로그인 버튼을 보여주고 로그인한 상태면은 이름 보여주면서 필요하면 로그아웃 하세요 라고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로그인드 유저가 저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세션에 저장을 하는 거 이게 로그인이고요. 저장되어 있는 세션에 저장되어 있는 로그인 정보를 없애는 거 이게 로그아웃이에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로그인만 나오죠. 그리고 뒤에 줄바꿈을 안 해줘가지고 붙어서 나오네요. 이 로그인 요 뒤에다가 BR 붙여서 줄바꿈 해주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근데 이게 딱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제일 자연스럽습니까? 로그인 페이지 나오는 게 진짜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이제 이 링크를 아까 우리가 여기 샵으로 해놨는데 뭘로 바꾸면 된다? 이 로그인이라고 치면 우리가 여기서 포워딩을 해주잖아요. 로그인 페이지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JST 아티클 6 서블릿으로 보내서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 로그인 액션을 취하겠다.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가요. 그죠? 로그인해서 1, 2, 3, 4 하면은 이제 로그아웃, 홍길동 이렇게 나오는 거죠. 로그아웃 하면 다시 로그인을 뜨고 이렇게 하면 다시 로그인이 됐고요. 다시 로그아웃.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이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이다. 그럼 뭘 체크하시면 된다? 세션에
요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된다.